다들 저번 수업 복습은 잘 하셨나요? 이번 시간은 덤핑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덤핑 증후군에 대해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덤핑 증후군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이 덤핑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로는 덤핑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발생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 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덤핑 증후군이란 다량의 위 내용물이 소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덤핑이란 한꺼번에 쏟아버린다는 뜻으로 대부분 부분적, 전체적 위절제술 후 섭취한 음식이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급격히 소장으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이 증상은 위절제술 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에서 3년간 발생합니다. 보통 위절제술을 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덤핑 증후군이 나타나지만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에서 2% 정도의 환자에게서는 심각한 상태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덤핑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요? 덤핑 증후군의 원인은 유문이 절제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유문에 의해 소화된 음식물이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보내지면서 소화가 이루어지지만 부분적, 전체적 위절제 수술을 받아 유문이 절제되거나 위나 식도를 공장에 연결하는 수술을 하여 유문의 조절 기능이 상실되면 위의 음식물이 소장으로 빨리 내려갑니다. 소장으로 내려간 삼투압이 높은 음식물에 의해 소장 내로 수분이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혈관 내 수분량이 부족해지고 소장의 팽창에 따라 물질이 분비되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덤핑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조기 덤핑 증후군과 후기 덤핑 증후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 덤핑 증후군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조기 덤핑이 훨씬 흔하며 위장관 증상 및 혈관 운동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위장관 증상은 상복부 포만감,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 및 갑작스런 설사 등이 있습니다. 혈관 운동 증상으로는 발한, 쇠약감, 어지러움, 홍조 후 창백, 시력감퇴, 두근거림, 심박 증가 및 눕고 싶은 욕구 등이 있습니다. 후기 덤핑 증후군은 90분에서 3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단독으로 혹은 조기 덤핑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혈관 운동 증상으로 발한, 심박 증가, 쇠약감, 흔들림 및 졸림증이 15분에서 30분간 지속되고 식은땀, 떨림, 빙빙 도는 느낌, 빈맥, 정신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가 소장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입니다. 위절제술 후 나타나는 증상별 원인과 대처법에는 급성 복통, 식은땀, 식후 더부룩함, 변비, 역류가 있습니다. 급성 복통과 식은땀의 원인은 과식과 빠른 식사 속도입니다. 대처법으로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기, 꼭꼭 씹어 먹기, 사탕, 초콜릿처럼 단 음식 절제하기, 물은 반컵 이하로 나눠 마시기가 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의 원인은 과식과 빠른 식사 속도,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섭취, 채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대처법으로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기, 꼭꼭 씹어 먹기,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섭취하기가 있습니다. 변비의 원인으로는 식사량 부족, 물 섭취량 부족,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대처법으로는 단백질, 채소, 반찬 고루 먹기, 식간에 수시로 물 마시기, 간식으로 생과일, 유제품 먹기가 있습니다.
역류의 원인으로는 과식, 식후 바로 눕기입니다. 대처법으로는 식사량 절제, 식후 운동하기, 식후 2시간 이상 지난 후 취침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진단 및 검사입니다. 덤핑 증후군은 주로 부분적, 전체적 위 절제술 후 진행하는 면담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살펴보고 식후 혈당 수치를 측정하여 진단합니다. 비록 덤핑 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특이한 검사법은 없지만 방사선 특수검사가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조형 검사를 시행하면 유동식의 신속한 배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는 고형식의 빠른 배출을 보여줍니다.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요법입니다. 식사요법의 필요성으로는 위 절제 수술이나 유문괄약근 제거 수술 후에 합병증이 나타나 위 수술 후 영양적으로 적합한 식사를 환자에게 공급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식사 조절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의 원칙은 한 번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고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수분 식사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위 절제 수술 후에는 위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여 음식이 장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따라서 매일 소량의 음식을 5에서 6번 나누어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체조직을 구성하고 위 점막을 강화하는 영양분이므로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위 절제 수술 후에는 유당이 포함된 우유와 유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위장 내에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이러한 식품을 먹으면 설사,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위를 통과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소량으로 고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지방식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튀김, 볶은 음식과 같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의 운동을 증가시키므로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요법의 실제 1. 소량씩 자주 섭취합니다. 2. 모든 음식은 충분히 씹고 천천히 삼킵니다. 3. 단당류는 삼투 효과가 높으므로 단당류가 많은 음식의 과잉 섭취를 피합니다. 4. 지방은 소화가 되는 범위 내에서 식사에 적절히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5. 물이나 음료수 등은 식사 중에는 섭취를 피하고 식간에 섭취하도록 합니다. 6. 식사 후 15에서 30분간은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여 위장의 음식물 통과를 늦추도록 합니다. 권장식품으로는 소화되기 쉬운 부드러운 식품,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생선 등의 양질의 단백질 식품, 달지 않은 식품이 있습니다. 주의 식품으로는 사탕, 설탕, 꿀, 젤리 등의 단당류, 통조림, 아이스크림, 과량의 탄산음료, 기름진 고기, 기름진 국물류,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으로는 수술 후 일부 환자에게서는 유당 불내성이 나타나므로 초기에는 우유 및 유제품을 제한하다가 점차로 조금씩 양을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추천 식단입니다. 조식으로는 흰죽 2분의 1 공기, 국 80cc, 병어조림, 숙주나물이 있고 간식으로는 영양음료 100cc가 있습니다. 중식으로는 흰죽 2분의 1 공기, 국 80cc, 불고기, 애호박 나물이 있고 간식으로는 호박죽 100cc가 있습니다. 석식으로는 흰죽 2분의 1 공기, 국 80cc, 가자미 구이, 오이 나물이 있고 간식으로는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요법입니다. 식사 후 위장에서 소장으로의 배출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는 식사 시 횡와위나 반횡와위를 취하는 것, 식사 후에 누워 있는 것 등이 있고, 식전 1시간 정도, 식사 시 혹은 식후 2시간 정도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덤핑 증후군으로 인해 저혈당, 복부 통증, 경련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나 항경련제 복용을 하고 포도당 주사, 진정제, 자율신경 차단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과 및 합병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며 많은 환자에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나머지 환자에서도 저탄수화물 섭취, 식사 중 물 섭취의 제한 및 수분 섭취 제한과 같이 식이요법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1%의 환자에서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체중 감소, 영양 결핍 및 빈혈 등의 증상으로 인해 다른 치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보통 식이요법, 약물요법을 이용해 증상을 잘 조절하면 1에서 2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저혈당 쇼크이기 때문에 경과를 잘 관찰하면서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업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퀴즈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덤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한꺼번에 쏟아버린다입니다. 2번, 조기 덤핑 증후군의 증상 3가지는? 정답은 상복부 포만감, 오심, 구토, 복통, 복부팽막 및 갑작스런 설사, 발한, 쇠약감, 어지러움, 홍조 후 창백, 시력 감퇴, 두근거림, 심박 증가, 눕고 싶은 욕구 중 3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3번, 식이요법 중 권장 식품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소화되기 쉬운 부드러운 식품. 2번, 통조림. 3번,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생선 등의 양질의 단백질 식품. 4번, 달지 않은 식품. 5번, 향신료. 정답은 2번 통조림, 5번 향신료입니다. 이 두 식품은 주의해야 할 식품들입니다. 4번, 덤핑 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은? 정답은 포도당 주사, 진정제, 자율신경 차단제입니다. 5번, 식사요법에 실제로 아닌 것은? 1번, 소량씩 자주 섭취합니다. 2번, 모든 음식은 빨리 씹고 삼킵니다. 3번, 단당류는 삼투 효과가 높으므로 단당류가 많은 음식의 과잉 섭취를 피합니다. 4번, 지방은 소화가 되는 범위 내에서 식사에 적절히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5번, 물이나 음료수 등은 식사 중에는 섭취를 피하고 식간에 섭취하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 모든 음식은 빨리 씹고 삼킨다입니다. 음식은 충분히 씹고 천천히 삼켜야 합니다. 다들 퀴즈 쉽게 풀리셨나요? 아마 오늘 수업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은 쉽게 푸셨을 거고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문제 풀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잊지 않도록 꼭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